예,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미주라.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권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4일 월요일,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진짜 시작이 됐어요, 이제. 네,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고요. 네. 실적 발표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또 다른 슈퍼위크가 이번 주에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예, 드디어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했던 11월 FOMC 회의가 바로 연이어서 개최가 됩니다. 네. 자, 이 최근에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하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딱 하나 확실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내릴 것이다. 요 네. 전망, 그리고 25bp 베이비 컷. 페드워치 기준으로 25bp 오늘 저희 방송 직전에 100%를 100%래요, 여러분. 찍은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물론 네. 그게 당연한 사실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시장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100%. 100을 찍은 건 전 처음 봤는데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번 FOMC 11월 FOMC는 100으로 간다. 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투표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저희가 투표 관련,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를 조금 채워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투표가 개시된 내일 밤 방송에서는 또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버전으로 대선 특집을 좀 마련을 열심히 해서 네. 뭐가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네.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시니까 네. 이제 내 주식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나 안 오르나 요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우리 국적자들이잖아요. 보통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요거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외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또 안 봐주니까 그렇죠. 안 봐주죠. 섭섭하죠. 섭섭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 증시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그래도 이 관세로 인해서 이 대미 무역 수출 이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중 무역 수출도 높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중 G2가 또 맞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원투 펀치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해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를 보면 누가 될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로 50대 50인 것이 지금 MBC 방송이라든지 해외 주요 언론, 경제 방송 말고 주요 일반 언론들도 지금 잘 모르겠다. 50대 50 중요한 건 일단은 스윙 스테이트 7개의 경합주다. 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에서 대선에 돌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저희 방송 지금 10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장 개장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미국에서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가 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시간씩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이 미뤄졌기 때문에 이 잠시 후인 11시 반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저희가 시간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어제장 지난 거래일과 그다음에 어떤 일이 오늘 펼쳐질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1시간 정도를 마련해 볼 텐데 드디어 일부다운 일부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10시 반에 땡 치면서 시작을 해서 네. 정말 장을 보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네. 오늘 뉴스도 보면서 네. 혼잡스러웠거든요. 자, 오늘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장 관련해서는 주말 동안 토요일 날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금 선제적으로 네. 실적 발표를 내놨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과 함께 이제 굉장히 시장의 의목을 끌었던 것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도대체. 미국 정부보다 네. 국채를 더 많이 갖고 있더라. 이렇게 나왔고 애플 주식의 비중을 많이 줄였더라. 그러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을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는 걸로 3천억 나왔는데 달러였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버크셔는 그걸로 뭘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왜요? 왠지 느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 그 다음에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아하, 라는- 그래서 네. 현금 비중을 높였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금요일장 마감되고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되는 네. 역사적인 그죠? 사건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나가고 들어가고 나오게 된 친구는요, 인텔. 정말 25년 동안 네.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인텔이 최근에 부진 때문인지 음흠. 다우지수에서 퇴출이 됐는데 오늘 네. 그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 있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예.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었거든요. 사실 네. 지난주에. 그렇죠. 아, 뭘 해야 되나 막 빨리빨리 이러면서. 일부에서 그러니까요. 지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오늘부터는 천천히 조금 더 뎁스 있게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4일 월요일이니까 우리 장이 먼저 개장을 했죠. 네, 우리 장과 맞습니다. 아시아장, 일본 장은 오늘 쉬었는데 오늘 문화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뭐 영화 보는 부럽습니다. 날인데 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잘 근데 모르겠지만 전 모르겠는데 그냥 휴장하는 게 부럽네요. 네, 저희 미장이 휴장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부러운 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서. 휴장을 안 할까요? 미국장?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왜 좋았냐? 뭐가 시작됐죠? 전인대 전인대가 시작이 예. 되면서 아무래도 전인대 시작을 했는데 시장을 뺀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전인대에서 도대체 이 부양책의 규모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뉴스 기사가 진짜 많이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돈 풀기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최소 1조 위안에서 최대 3조 위안을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192조 원에서 57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전 이것도 감이 안 와요. 190조에서 190조 원에서 577조 원. 그러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치부터 우리나라 1년 예산치 네. 정도를 풀겠다. 다 풀겠다. 이렇게 딱 되는 건데. 더 과도한 시각은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푼 적이 있어요. 예. 요게 우리 돈으로 하면 760조 원대랍니다. 요 정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인대가 시작이 되고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사실 오전에는 막 흔들리다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중국 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상해종합지수가 1%대 강세, 심천지수도 2% 가까이 올랐고요. SCI 천지수도 2%대 강세, A주도 모두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비아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어요. 비아디가 10월에 차량 판매가 5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3분기 매출액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을 돌파했다라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8% 코스피가 올랐고요. 코스닥이 반갑네요. 3%대 이야.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투세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진짜 환호를 외쳤습니다. 외국인도 보시면 매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기관도 함께 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가 6% 올랐어요. 왜 6%나 올랐냐 했더니 지금 SK그룹에서 무슨 서밋이라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상 화면에 젠슨 황이 나타났습니다. 황 사장님. 황 사장님이 나타나서는 HBM4 6개월 빨리 달라. 우리 지금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화답을 SK그룹에서 하면서 네, 하이닉스가 6%가량 올랐고요. 그래서 HBM4 12단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출하가 될 거라고 하는데 요건 하이닉스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독점이에요. 네,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오늘 일단 우리 증시가 올랐다니까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니까요. 뭐 물론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네. 일단 오늘만큼은 코스닥이 3% 이상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고 중국 증시도 올라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시아권에서는 좀 다 좋은 상승하는 모습, 분위기였어요.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미국 프리장 분위기, 프리장도 이제 1시간 밀렸습니다. 네. 프리장 개장 시간도 1시간 밀렸는데 현재 다우 선물 0.02%, 자 S&P 500 선물 0.16%,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네. 0.12% 이렇게 3대 지수 선물 모두 올라주는 모습인데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도 일단은 초록불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아마존이 끌어주고 뒤에서는 엔비디아의 다우 편입 소식이 밀어주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더 사이좋게 끝이 났었는데 시장이 오늘 뭐 0점대 초반에서 지금 선물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요. 대선 때문에 약간 그쵸. 경계감이 확실히 있다. 눈치를 본다. 눈치를 많이 보고 네. 있는 그런 장세다라면서 오늘 뉴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장 전부터 조금 뛰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 공유를 좀 해드리자면 오늘 유가가 좀 뛰고 있습니다. 아, 많이 오릅니다. 유가가 오늘 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이죠. 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기사를 한 개 낸 게 있는데요. 네. 이란이 최근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 시설을 공격을 받았는데 보복 공격으로 이게 일종의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이란이 강력하고 복잡한 수준의 공격을 앞으로 할 것이다. 어머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가 좀 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란 내부에서도 군사 시설에 어택을 당했기 때문에 또 어찌됐든 간에 내부 정치 상황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내부적으로 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잡하면서도 강력한 반격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가 지금 중요한데요. 이분들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보복 공격을 하려는 것이니까 그렇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재밌어요. Response would come after Tuesday voting, but before a new president is inaugurated in January.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전 그리고 투표 이후에 이후. 그 사이에 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1월에 새 1월까지. 대통령 취임식까지 그 사이에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면 네. 그럼 그 양반하고 이제 또 대화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선출이 되고 사실 나서부터는 새 정권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넘어가죠. 되죠. 보통 이제 네.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누가 선출이 돼요. 그러면은 각국 정부에서 그쵸. 그 사람하고 몇 번째로 통화를 하느냐 아니야.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가 많이 되는데 네. 과연 우리 정부는 몇 번째로 할지 상당히 궁금해져.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한 다섯 번째, 네. 프랑스 대통령 정도 뒤에 이 정도 네, 하거든요. 앞뒤로. 그런데 이제 아무튼간에 그 눈치를 좀 보다가 그 사이에 2달 사이에 결정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네.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보복 공격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 때문에 유가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한 줄짜리 뉴스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로이터에서 우크라이나 하르키프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서 3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방금 지금 딱 뭐 약간 속보성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프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3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연속해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네. 현재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 2.78% 다시 배럴당 70달러, 71달러 선 위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자, 국제 무역의 준거가 되는 브렌트유도 75달러 근처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보시면 배럴당 74.9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그렇다 할 이슈가 없었고 보통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전 세계가 부동자세로 있거든요. 그렇죠. 다 기다려 하는 느낌이죠. 네, 기다려하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조금 오펙과 관련한 소식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의 재발발 가능성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펙 같은 경우 저희가 금요일 날 짧게나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네. 12월 달부터 사실은 오펙 플러스 지금 전 세계에서 중동 지역에서 포함해서 가장
원유 채굴량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집단이죠. 여기서 증산을 하기로 했었는데 요거를 12월부터 증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사우디가 주축이 돼서 오펙에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요거를 12월부터 이던 거를 한 달 정도 뒤로 미루겠다. 그거를 12월 1일 회의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증산 가능성 미뤄진 거니까 네. 그래서 수요보다도 증산이 미뤄진 거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문제가 지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2.7% 정도 현재 원유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에서 지금 아부다비에서 에너지 산업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긴 한데 일부에서 말하는 것만큼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일단 수요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네요.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네,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수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다가 네. 중국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발언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갑자기 유가가 급등했던 약 2주 전의 모습도 네. 있었는데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장 개장하기 전까지 약 지금 한 40분 정도 지금 네. 남아 있는데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또 뭐가 있는지 일단은 뭐 그쵸. 대선이 진행되더라도 네. 미국 경제 지표는 스케줄대로 잘 돌아갑니다. 네. 그거 좀 저희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오늘은요. 오늘 자정부터 내구재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추세 지수 3년물 국채 경매가 있는데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엄청 미친다기보다는 일단은 3년물 국채 경매 이 옥션이 가격과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매가 되는지 국채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쵸. 어느 레벨에서 결정이 되는지 새벽 3시에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차이신이 또 나오게 되네요. 차이신 서비스 PMI가 제조업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네. 제조업이 나왔었고 차이신 서비스 PMI가 내일 중국계 나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 요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밤 7시에 해 지고 나서 내일 해 지고 나서 미국 동부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3시간을 하면 서부 시간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서부에서는 22시부터 밤 10시부터, 밤 10시부터. 투표가 시작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일과 수요일 아침까지 해서 투표는 일단 네. 마감이 됩니다. 그쵸.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 6시에 마감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6시 땡치면 이제 5, 4, 3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구조사 딱 밝혀지잖아요. 그쵸. 네.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네. 뭐 엄청 자세하지는 않지만 미국도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거 함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출구조사가 언제 나오냐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 같은 걸 방송에서 한다. 네. 수요일 날 아침 8시에 네. 네, 대선 투표가 마감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아침 9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서부 투표 마감이 되어 가면서 네. 이제 향방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새벽 사이에는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S&P 글로벌의 서비스 PMI, 그다음에 종합 PMI, 이 앞서서 제조업은 나왔습니다. 네. 제조업은 나왔고 그래서 종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S&P 글로벌 하면은 ISM 따라오죠. ISM 서비스 PMI,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관련해서 이거를 구매를 해오는 그러니까 뭔가 매입 담당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를 알려주는 게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네. 요 PMI가 내일 저녁에 나온다. 네. 아시면 되겠고요. 밤 7시부터 대선 투표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실 낮 시간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사실 뭐 특집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화요일 하는 시간대는 모든 방송사가 예측만 하는 그쵸. 방송을 하게 돼서 사실 밤 방송이 진짜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네. 자,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나와 있겠죠. 네. 윤곽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그럴 같고요. 것 같아요. 아침 8시에 대선 투표 마감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동부 시간으로는 6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8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밤 시간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30년물 오. 국채 경매가 있어요. 네. 30년물, 10년물, 2년물, 3년물 다 중요한데 30년물이 나왔습니다. 네. 장기 국채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목요일 새벽 3시에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목요일 저녁에는 뭐가 있냐? 영국 기준금리가 또 밤에 결정이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영국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그 경제 관련된 정책을 새롭게 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유럽 상황,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럽과 발맞추지 않을까. 네, 지금 관측이. 예상치는 25bp 예. 이나이긴 합니다. 예. 네. 발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하면서 상당히 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됐는데 어떨 때는 미국 스타일로 하다가 어떨 때는 그러니까요. 유럽에 맞추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공유해 드리고요. 네.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목요일에 당연히 또 나오겠죠.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또 결정이 목요일 날 됩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인데 수요일 날 대선 투표 마감이 아침에 되고요. 네.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기준금리 결정 대선에 이어서 두 개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기준금리 결정이 8일 새벽 4시인 네, 거잖아요. 이게 연이어서 돼 있는 네. 거라서 여기 00시부터는 8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8일 금요일 새벽 4시에 기준금리 결정이 되는데 원래 목요일 날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대선 때문에 하루 밀린 겁니다. 아. 네, 같이 하면 좀 이상하니까 네,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영향 줄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기준금리 결정이 되고요. 제롬 파월의 브리핑이 30분 뒤에 있어요. 금요일 날 네. 새벽 4시 반에 제롬 파월의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또 요 내용까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는 이렇다 할 엄청 큰 그러니까요. 뭔가 지표가 나온다기보다는 앞서 나왔던 걸 가지고 FOMC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면 되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셸 보먼 이사가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자마자 첫 번째로 오. 연준 인사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발언을 네. 하게 되는데 요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무지개님이 3, 4일은 걸릴 것 같은데 워낙 큰 나라여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식의 뭐 출구조사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계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네. 그걸 모아서 내는데 종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네. 한 이틀 정도 걸리고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정도는 그쵸. 도표로 이렇게 길게 해서 몇 %씩 먹은 것 같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바로 끝나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네. 거 알려드리고요. 요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주요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 예상치 하회했었고요. 그런데 4주 이동 평균은 조금 빠졌습니다. 요거 실업수당이 좀 줄었다 청구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실업자가 조금 줄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PCE 가격 지수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네. 코어가 연간으로 0.1% 포인트 뛰긴 했는데 여기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라는 거 있고요. 네. 저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금요일 날 나왔던 지금 노동 고용 지표 이게 무슨 일이야? 요게 했던. 진짜 무슨 일이야라고 네. 했었는데 비농업 논팜 페이롤이 12K가 나왔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가 한 11만 명 정도 됐었는데 12,000명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정말 처참한 숫자다. 맞나? 이렇게 다시 이게 맞나? 보게. 앞자리가 네. 하나 사라졌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허리케인 밀턴과 그 다음에 보잉 관련된 이제 휴직자들, 네. 파업과 휴직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산하에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 휴직자들 다 합치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다 추계에 포함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나왔고 네. 근데 사실 민간이 마이너스를 찍었다는 것이 아유. 여기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이라서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오늘 100%의 25bp이다. 100%는 전 처음 봤어요. 저 100%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99.6, 99.8까지 그쵸. 봤는데 99. 몇은 봤었죠. 100.0은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25bp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자, 밑에 이번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51만 명이 허리케인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아이고야. 쉬었다 그래요. 네. 51만 명이. 51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썰려 나간 숫자가 이해가 되는 표현이 좀 과했나요? 아니요. 예상치 못한데 훅 들어오셨네요. 그런 표현 제가 좀 과격한 거 좋아하고요.
노동부 장관 대행께서 지금 3개월 평균은 14만 8천 개로 나왔다라면서 추계를 보면 괜찮은데?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던 네. 그런 흐름이 있었던 금요일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였다. 자, 마감까지 그냥 같이 볼까요? 쭉 볼까요? 지금 쭉 그냥? 볼까요? 그냥 네. 저희 한번 같이 네.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밝게 빛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올랐습니다. 애플이 좀 빠졌었고 네. 구글과 메타가 이게 뭐 빠졌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음흠.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sek터가 좀 부진했던 부진했다. 차터 제외하고 차터. 네, 차터가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네. 차터가 컴캐스트와 같은 컴캐스트에 이은 2등 케이블사인데 차터 실적이 호조세로 나오면서 네. 차터만 좀 밝게 빛나고 나머진 조금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던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섹터였는데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 플랜 보험사들이 괜찮았고요. 네. 아마존이 실적 이후에 아주 호조세였고 쉐브론이 이제 배당 좀 올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금요일부터 유가 관련된 지표들이 이날 오펙과 관련된 이제 증산 지연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올랐는데 엑슨모빌은 이날 왜 빠졌는지 사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구석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엑슨모빌의 회장님께서 CNBC에 출연했을 때 네. 자신들은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증산이 예정돼 있거든요. 셰일가스 포함해서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유 모두 증산이 예정돼 있는데 엑슨모빌이 이렇게 1.5% 이상 빠지는 것은 사실은 좀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네. 모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2%, 인텔이 7.8%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본장 기준으로 히트맵을 드린 네. 거잖아요. 네. 이날 장 끝날 무렵에 장 끝나고선가요? 네. 인텔이 다우 지수에서 퇴출됐다라는 안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솟구쳐 올랐고 인텔이 빠지는 모습 들여왔는데 1999년에 편입이 됐다 그래요. 99년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인텔이 엔비디아를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네, 인수하려고. 엔비디아는 원래 그냥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그냥 지포스 만들던 회사라서 요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한 분야의 그냥 한 회사였지. 회사였다. 뭐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인텔이 퇴출당하고 엔비디아가 다우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총 크기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냐면요. 엔비디아가 내년 초반에 상반기 내에 CPU를 만들어서 출고하겠다. GPU가 라는 아니라? 뉴스가 오늘 나와서 네. 인텔을 그냥 안녕.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뉴스까지 잘 가. 오늘 함께 나와서 엔비디아의 CPU 관련된 소식도 오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요일 날 보면요. 순환주 확실히 이제 경기가 좀 애매하거나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 요 배당금 많이 주는 경기 그쵸. 순환주가 좋고요.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올랐었는데 에너지와 부동산, 유틸리티가 좀 빠졌던 11월 1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네. 자, 시가총액 순으로 봤을 때는 브로드컴과 일라이릴리가 위아래를 바꿨어요. 네. 브로드컴이 하나 올라왔고 일라이릴리가 하나 내려갔는데 요 둘은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정말 치열하게 치고받는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맨 위에 두 개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계속 요 차인데 엔비디아가 다우로 갔잖아요. 그럼 다우로 간 다음에 다우에 편입되는 날짜가 8일부터입니다. 금요일 거래일부터인데 이후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우에 그 후광을 좀 받게 된다면 혹시 다우를 통한 ETF의 유입세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프로그램 수급.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먹히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일주일로 봤을 때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빠졌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꿈돌이님이 인텔 짜장면 사주기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짜장면을 왜 사줘요? 짜장면 왜 사주지? 짜장면 무슨 너무 의미가 있었나? 너무 불쌍해서. 제가 잘 모르는 미국 증시 밈이 있다면 네, 소개해 알려주세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한 주 봤는데 사실은 분위기 자체는 안 좋았어요.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 좋고 이렇게 약간 건너 좋았지. 장 초반부터는 쭉 올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애플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뭐 돈을 많이 쓰고
애플이 중국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목이 안 팔리고 이러면서 월화수까지 안 좋았다가 그나마 이렇게 올라탔던 네. 그런 모습인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 김준영 연구원께서는 지난주 한 주와 이번 주장 그리고 혹시 대선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영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굉장히 그 옥스포드 룩이라 그러죠. 이번 주에 그 정갈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난 한 주가 저는 조금 우리 권다영 앵커와 저와 둘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 이 M7이 실적 발표를 내는데 신이 나지 않고 불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종목에 대한 어떤 시장은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실적 자체는 그 기대감을 대부분 충족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이던스 그리고 향후 어떠한 지출과 관련된 향후 계속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해서 좀 시장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즉 기술주 기반으로 해서 기술주가 주도를 해서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장세를 이 매그니피션트 7도 꽤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아마존이 사실 굉장히 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좋게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좀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주가가 다시 한번 200달러에 도달하자마자 또 30억 달러를 매도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아우 저런. 네, 이게 회사와 실적은 참 좋은데 이 창업자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제프 베조스가 워낙 또 우주 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회사도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아마존의 고점이 200.220달러에 걸려 있는데 200달러 넘자마자 항상 이제 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냅다 팔고 있군요. 아무튼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 한 주간의 퍼포먼스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역시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까지 모두 3대 지수가 한 주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워낙 변동성이 큰 증시였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빅스 지수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 역시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좋았던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하락했던 한 주였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시피 이 빅테크들의 지속된 자본 지출로 인한 시장의 피로감에 따라 이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많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좀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페이콤이 한 28%, 가민이 22%, 워터스가 19% 정도 상승하면서 모두 이제 좋은 실적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이제 에스티로드가 24% 하락했고 또 헌팅턴이라는 기업이 미 해군과 관련돼서 수주 문제로 또 주가가 마이너스 25%, 코르보가 또 실적이 안 좋으면서 마이너스 2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 지난 한 주간의 실적을 좀 갈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조금 어떤 섹터별로 이제 조금 더 숫자 실적을 살펴보면 이번에 좀 특이한 게 YTD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유틸리티가 가장 많이 상승한 YTD 기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으로 금융주가 올해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되었고 유틸리티 섹터는 계속해서 최근 하락하면서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 3위로 하락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 두 가지 섹터인 이 커뮤니케이션과 금융주의 특징주를 살펴보고 가장 많이 하락했던 이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의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커뮤니케이션 특징주를 살펴보면 바로 이제 차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이런 무선통신, 유선통신 아니면 케이블까지 전반적 이런 통신과 케이블 방송 쪽 기업인데요.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지난주 3분기 이제 실적 호조로 주가가 9.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예상치인 25만 명보다 적은 이제 인터넷 고객이 11만 명 정도만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3,03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또 모바일 고객도 26% 증가한 940만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융 섹터에서의 특징주는 바로 이제 비자 카드였는데요.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 외에도 이제
결제량이 8% 증가하고 국경 간 거래량, 해외 결제는 13% 증가. 그럼 처리된 거래량 역시도 10% 증가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자카드 역시도 금융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락했던 두 가지 섹터, 이제 유틸리티 섹터와 부동산 섹터를 보면 이 두 기업 모두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배당에 좀 많은 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와 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제 유틸리티 섹터에서 좀 특징주는 AES였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된 원인은 결국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력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이익은 감소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로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강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주가가 주간으로 마이너스 13.2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부동산 섹터에서는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도 이제 좀 예상치를 하회한 EPS와 좀 가이던스를 좀 신중하게 제시했고 또 최근에 이런 금리가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섹터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한 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된다면 실적과 가이던스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게 지난주에는 사실 실적 슈퍼 위크였는데 이번 주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이벤트? 껴있고 거기다 네.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의 슈퍼 위크다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일단 실적이 어떤 게 좀 나오는지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은 꽤 있습니다. 역시 그 메리어트도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이제 오늘 장 마감 후 이제 팔런티어라는 이번에 새롭게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상위 100대 기업 안에 또 든 대표적인 또 새로운 AI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윈리조트 그리고 이제 역시 AR 관련해서 ARM, 그럼 퀄컴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들이고 최근에 또 비스트라 역시도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전력 수요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인데요. 그러나 이제 워낙 지난주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컸고 이번 주에 있는 이 대선과 FOMC라는 거대한 두 개의 축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좀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준영 연구원께서는 이런 이번 주는 사실 정말 M7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한 기업이 있다면 뭐 한 두세 가지만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일단 역시 ARM 수요일에 장 마감 후 있어요. 이 ARM과 퀄컴이 가장 크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ARM 역시도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을 만들 때 그 하나의 표준이 되는 이런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역시나 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고 또 이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인 이 손정희 CEO가 굉장히 또 애지중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이 또 얼마나 어떤 실적을 보일지 특히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한 이 ARM과 퀄컴이 최근에 서로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기 네 맞습니다.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발언할지 퀄컴과 ARM 서로의 발언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 슈퍼컴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회계 부정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발표를 할지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슈마컴이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나스닥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감사인이 지금 안 하겠다고 나갔잖아요. 네, 사임했죠. 그러면 누가 사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출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좀 빨리 선임을 하든지 지금 투자자가 많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주말 사이에 이제 굉장히 빅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좀 빨리 나온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의 다우 편입 요 소식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편입된 기업은 엔비디아와 그리고 이제 샤오미 윌리엄스라는 페인트 기업이고 반대로 좀 편출된 기업은 이제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또 화학 기업인 다우였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다우에 편입되면서 조금 더 다우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우 지수는 기본적으로 찰스 다우랑 에드워드 존스가 만든 지수인데 처음에는 좀 산업재만 추종하다 보니까 처음엔 다우 존스 산업 지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섹터들을 추가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는 시장의 어떤 대표하는 지수가 되었는데요. 이 지수가 좀 특이하게 지수 산출을 일반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은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을 평균을 하는데, 이 다우 지수는 주가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좀 작아도 주가가 높으면 높은 가중치를 받고, 반대로 주가가 좀 높아도 시총이 좀 낮아도 주가가 높으면 높은 가중평가를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다우 지수 편입에 영향을 미치며,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7대1로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야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 지수 산출을 할 때 있어서 주가의 합을 다우 디바이더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주가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시가총액 2위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아마 비중이 약 22위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역시 이제 100달러대 초반에 130에서 140 사이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의 기준치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와 함께 좀 다우 지수를 통해서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투자 전략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일종의 좀 새로운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새롭진 않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전략인데, 국내에서는 그다지 이제 유명하지는 않았던 전략으로 바로 다우의 개라는 전략입니다. 이 다우의 개라는 거는 어떠한 전략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다우 지수의 기업들이 좀 우량하다라는 전제하에 연말에 가장 다우 지수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10종목을 투자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점은 기업이 현재까지 조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지만 우량한 기업이니까 나중에 주가가 회복할 때 그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그냥 연말에 다우지수에서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10종목을 투자하고, 그 다음 해에도 다시 연말이 되면 이제 새롭게 상위 10종목을 다시 리밸런싱 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이제 왼쪽에 위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다우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전략이 좀 다우지수보다 높은 전략을 얻음에 따라 여러 파생 전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작은 다우의 개라는 전략으로 이제 상위 5개 종목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다우의 개 X라고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다우의 개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우의 개라는 이 전략 역시도 S&P 500을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전략보다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S&P 500을 이기기는 참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다우 지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우의 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우의 저주라는 것은 다우 지수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잘 상승하다가 다우 지수가 편입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다우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1999년 이후 다우 지수에 편입했던 16개 종목이 편입 1년 전에는 평균적으로 주가가 25% 상승했는데, 편입 후에는 1년간 주가가 6.8% 하락하는 좀 굉장히 독특한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이 왼쪽에 보이시는 표도 애플과 또한 애플이 편입되면서 함께 편출되었던 AT&T의 주가의 모습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애플의 주가가, 애플이라는 그 거대한 성장 기업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이 애플조차도 다우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그 1년 뒤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편출됐던 AT&T는 주가가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다우의 이런 저주의 추가 사례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999년에 다우지수에 편입되었는데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2018년도에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퇴출되고 월그린 부츠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월그린 부츠는 그 이후 계속해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GE는 현재 화려하게 부활을 하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제 2013년도에 좀 나이키와 비자가 슈렉패커드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치고 좀 편입된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또 잘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다우의 저주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다우 지수 관련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에 짧게 대선 관련된 이야기만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부터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아까 방송 전에 쫙 봤더니 정말 50대 50이다. 어딜 봐도 다 50대 네, 50이에요, 지금. 50대 50, 뭐 48.7대 48.5 네. 막 이러던데요. 자, 일단은 뭐 내일 대선 관련돼서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선 관련해서 일단 경제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빅머니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과 경제에 더 좋을 것 같은 후보는 트럼프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69%,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71%로 해리스를 좀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티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인상이 유발돼서 주식시장에 위험이 발생할 것 같다. 만약에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주식 상승하면 현금을 확보해라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JP 모건도 되게 비슷한 계열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면 금융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대신에 대형은행은 장기적인 이익이 좋고 중소형주 은행도 규제 완화로 효과를 볼 것이다라며 약간은 이제 좋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비들의 의견과 혹은 이런 전반적인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투자 설문조사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린우드 캐피탈 CIO 역시도 이제 항상 어떤 시나리오든 좀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며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역시 좀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현재 아이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이비들의 공통적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거 결과로 포트폴리오를 크게 변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난 미국의 역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에는 증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과도하게 변화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적과 경제 분야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증시들 주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좀 알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든 없든 일단은 11월부터 4월 사이에는 상승률이 좀 올라간다라는 네. 그런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이 있으면 더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좀 기대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뭐가 옳다 나쁘다 보다는 내일 대선 상황을 추이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영 연구원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 대선 관련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US스탁의 김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프리마켓 상황 보니까 진짜 대선이네 라는 선거다.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도 없고 생각보다 뉴스들도 많이 없고 아이비들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네,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좀 기다리고 있는. 좀 뭐 경계감이라고 네. 할까, 그 흔한 말로 경계감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그게 여태까지 실적 발표 앞두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확실히 정말로 모르겠다,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까 보셨어요? 뭐요? 아까 이제 김주영 연구원 장표 중에 경제와 주식을 상승시킬 사람을 봤더니 이제 빅머니 폴 텐트에서는 7대 3으로 트럼프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군요.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죄송합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네. 네. 자, 한번 기대를 해 보는데 뭐 어찌되든 간에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더 보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 관계, 특히 그쵸.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트럼프의 부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경계가 되긴 하지만 그거는 되고 나서 고민해도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상황 저희가 개장 약 11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 현재 0.09% 빠지는 걸로 돌아섰고요. 자, S&P 500 선물 0.03%, 나스닥 100 선물 0.1%
빠지는 걸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P 500만 0.03%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완연하게 약보합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스몰캡 2000, 러셀 2000 선물도 0.2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1월 기준의 S&P 500 빅스 지수도 현재 20.18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 일단은 좀 잠잠하게 대선 관련된 이슈를 좀 정리가 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주에 아까 하다 만 거 어떻게 정리가 됐고 이번 주에 대선 관련된 스케줄 어떤 게 좀 남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보여주시면요.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원위크로 보면은 하나 올랐습니다. 하나 올랐고요. 이게 어떤 섹터였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였습니다. 참고로 아마존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만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 이 히트맵으로 보시면요. 여기 부분이에요. 이렇게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버라이즌, 컴캐스트, 차터, 티모바일 이렇게 있는 이 텔레콤 서비스와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있는 이 부분, 메타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글이 좀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통신주와 구글, 메타의 상승에 힘입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올랐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좀 슬픈 게 실적 발표를 M7 중에 5곳이 지난주에 했었는데 지금 하나 빼고 다 빠졌죠. 심지어 테크놀로지,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는 2.5% 이상 지금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던 한 주가 됐으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속상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토탈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봤더니 페이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민 저희가 이제 마라톤 하시는 분이 많아졌으니까 잘 팔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22%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워터스, 그다음에 인사이트, 데이포스, 인터내셔널 페이퍼. 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작은 이제 소형주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케이던스 디자인이 반도체 관련된 이 설비, 칩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케이던스 디자인이라서 디자인 무슨 패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칩 디자인을 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케이던스 디자인이 그나마 덩치 있는 곳 중에는 10%. 자, 부킹홀딩스 요새 여행주가 잘 나가다 보니까 9% 이상 또 올라줬습니다. 자, 빠진 곳 보면요. 압도적인 1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45%가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5%.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스닥에서 상장이 빠지냐 마냐 지금 빠지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 크립토의 루나테라 못지않게 엽전주가 돼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내일 일단 실적 발표가 장마감 이후에 나옵니다. 네. 이 점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티로더 우리 이제 권다영 앵커께서 화장품에 대한 애정으로 보여줬었는데 근데 오늘도 설명해 주셨는데 에스티로더는 의견이 안 좋아요. 의견이 오늘도 안 좋다 네. 말씀이 또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주영 연구원이 소개해줬던 AES 그다음에 KDW 그다음에 시저스 브라운폼은 다 전체적으로 10%에서 13% 가까이 빠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는 확실히 이제 가민이 좀 한 주가 좋았다. 눈에 띄었어요. 눈에 확 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제2모 언론 종편사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엄청들 거기 참여하셨더라고요. 제 주변에 진짜 다 갔던데요. 거기 다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부 가민을 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민이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나왔고 실적 발표 아까 한번 보셨죠? 이런 네.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요. 팔란티어가 오늘 장마감 이후에 네. 나오고요. 힘즈앤허즈 여기도 이제 바이오 여기도 헬스케어인데 말 그대로 힘즈앤허즈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위한 여성을 위한 요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기능 장애 치료제 이런 거, 탈모 치료제 이런 거 팔고요. 여성용품도 비슷한 계열의 어허. 것들을 많이 팔아서 좀 마이너한데
상당히 온라인으로 구매가 잘 되게끔 그런 만들어 놓은 제약사입니다. 네. 심지어 여기는요 굉장히 그 작은 도즈, 그러니까 이 용량이 작은 GLP-1 기반 다이어트 약도 팔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힘센 호스가 헬스케어 섹터에서 많이 따라가지고 있고요. 오늘 윈 리조트 호텔 체인이잖아요. 윈 리조트 나온다. 네. XNP 세미컨덕터도 함께 나옵니다. 굿 이어 타이어 오늘 나오고요. 네. 내일은 페라리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라리랑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더리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쿠팡 나오네요. 쿠팡이 주말 사이에 봤더니 지난달 가입자 수의 증감에서 감소라는 자료를 제가 봤었거든요. 아마도 실적 자료를 봐야 조금 더 네. 정확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상을 했다 보니까 그쵸. 가격 인상이 인상에 돼서. 요인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요일 날까지만 잠깐 보면요. 네. 셀시우스, 요 셀시우스가 제약사인 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음료수 회사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미국에서 제일 잘 엄청, 팔려 지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도 공부하잖아요.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시우스 에너지 드링크 노보노디스크가 이날 출격을 합니다. CVS 헬스 출격을 하고요. 그렇게 쭉 보시면은 토요타도 눈에 띄네요. 암과 이제 ARM과 퀄컴 그 사이에 있는 AMC는 뭐 하는 회사냐면 요거 이제 워킹 데드 드라마 만든 드라마 제작사예요. 로고가 조금 바뀌었어요. 워킹 데드가 최근에 이제 스핀오프를 네. 새로 방영을 지난해부터인가요? 하기 시작하면서 또 사고를 끓이기 시작했는데 사고리 성공했을지 3분기 실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엘프는 화장품 회사예요. 아, 화장품 회사구나. 네, 뭐 이렇게 소도구나 화장품을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음. 또 수요일 날 장마감 뒤에 출격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의 관련주. 선두주자인데 네. 아이온큐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가 예탁 결제를 오늘 딱 한번 봤더니 지난주에 엄청 사셨더라고요. 아이온큐 예탁 결제원 가시면은 이제 매수 순매수 순위. 해외 이제 계좌가 얼마나 뭘 구매했는지 나오게 되는데 아이온큐가 한 7, 8등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양자 컴퓨터 뭐 투자하는 거 뭐 못하게 하겠다 그 뉴스 나오고 아마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미중 갈등으로 양자 컴퓨터가 떠가지고. 차세대는 양자 컴퓨터다. 네. 이런 얘기 나왔고 목요일 날엔 비스트라 에너지와 모더나 뭐 이렇게 나온다. 허쉬 제가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달콤하네요. 허쉬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까먹는 거. 제가 그 자리에서 10분을 다 먹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드래프트 킹스 여기는 이제 베팅 사이트 네. 아리스타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 블록 리비안 유니티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하네요. 에어비앤비도 피터 있고 레스트도. 금요일 날은 사실 볼 게 없고 칼 네. 아이칸의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혹은 캐노피 그로스 여기가 그 뭐죠? 그 태국에서 합법화한 그 마약 관련된 그 뭐죠, 뭐죠? 그게?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아무튼 이게 그런 약재와 관련된 회사니까 요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본장 개장까지 남았는데요. 이렇게 제 글자로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눈에 담아주시거나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베리골드도 목요일에 나오는군요. 금값이 요새 많이 올랐으니까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닝 시즌 스케줄 거의 끝나가요. 이번 주면 거의 끝나죠? 거의 끝나가고 네. 뭐 99개인가요? 이번 주에 한다고 하니까 네. 한번 조금 작지만 그래도 알짜 기업을 찾아보시는 그럼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본장 개장까지 이제 1분 반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프리마켓 프리마켓 같은 상황이 경우는 계속 그 자리예요. 음, 다우도 0.13, S&P 500, 나스닥도 다 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장이고 그렇다고 내리기에도 내릴 이유도 없는. 오늘 구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겨운 장세가 좀 예상되는 장 초반 분위기. 네. 전체적으로 모든 지금 분위기가 일단 선거하고 생각을 네. 하자. 혹은 사실- 실적 보고 하자. 뭐 이런 네. 거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안 나왔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결과 뭐 하루 이틀만 더 참으면 나오는데 요거 보고 하지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 법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이제 뭔가 상승률을 타거나 혹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구태여 들어갔다가 내가 손실을 굳이? 입은 필요 없다. 네, 굳이 내가
예를 들어 뭐 법인세가 많이 나오는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섣불리 들어갔다가 뭐 버크셔에서 왜 실적 어떻게 됐다 그래서 훅 들어갔다가 훅 빠지는 경우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장 개장까지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우가 빠져주고 있는 장 자, 초반 분위기에 아직은 엔비디아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부터니까. 금요일부터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포함해서요. 애플과 메타, 로블록스, 펠로톤 실적 나왔거든요. 펠로톤 오늘 아이비들에서 의견 되게 좋게 다 나왔어요. 좋아요. 다 좋은 의견 나왔고 그다음에 차터 관련돼서 이야기 나왔고요. 오늘 월마트와 네.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진행됩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장됐고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하고 성공된 성투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월요일장 방금 전 개장했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05%, S&P 500이 0.03%. 이걸 오른다고 하기도 참 애매한, 안 빠지는 수준이다라고. 프리마켓 상황 그대로 네. 타고 지금 가는 분위기네요. 네, 나스닥도 0.1%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히트맵도 좀 바로 볼까요? 네. 네, 보면 역시나 엔비디아가 오늘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우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진짜 효과가 크다라고까지는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왜냐면 비중이 작아져서 들어가니까. 네, 그래도 1%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1.6%가량 빠집니다. 오늘 태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0월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3% 줄었대요. 아, 네, 확실히 중국에서의 판매가 약간 부진했다. 제가 장표를 준비하긴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한 2%가량 빠지는 것 같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팔았던 애플 0.4%대 약세, 메타, 구글 역시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초록초록하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엑선모빌이 1.4% 강세고요. 쉐브론이 0.4% 상승하면서 유가 상승에 좀 힘을 입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역시나 함께 엔비디아와 다우에 편입된 죄송합니다. 네, 셔윈 셔윈이 윌리엄스. 현재 6%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소비재단은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 금융주도 아무래도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웰스파고 0.7%대 약세고요. JP모건도 0.2%, 비자, 마스터카드 모두 0.2%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2%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비들의 의견도 좀 보수적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차터 말씀드렸었죠. 현재 2%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폭스 코퍼레이션이 실적 발표 다 했을 거예요. 현재 실적 잘 나오면서 5%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사실 에스티로더에 대해서도 지금 아이비들 의견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2% 올라요. 너무 많이 빠져서일까요? 네, 여튼 데드캣 바운스인가요? 데드캣 바운스 벌써 죽은 고양이가 됐나 싶긴 한데 아직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만 오늘 여튼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가 많이 빠지네요. 오늘은 중국의 그 양적 완화 관련된 소식 때문에 네. 화장품주가 좀 탄력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만 갈색병 사실 많이 팔리나 봐요. 중국에서 뭐 해외 화장품 워낙 좋아하니까요. 워낙에 이제 중국 분들 특히 이제 왕홍이라는 예전부터 네.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미국 것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제 홍보를 잘해 주시니까 이제 뭔가 기회만 되면은 중국 시장 열리면 화장품은 약간 떴다 방식으로 엄청 터지고 막 이런 식의 좀 보였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과연 에스티로더가 나름 그래도 좀 브랜드에 있는 명품 브랜드인데. 그쵸, 나름 명품 브랜드인데 사실 지금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TP를 100달러에서 85달러로 내렸어요. 많이 줄였네요. 많이 줄였어요. 네. 그래서 배당금을 삭감했다는 것도 매우 부정적인데 실적 가시성도 매우 낮다. 그래서 TP 하향한다.
라고 했고 텔시 어드바이저리에서도 TP를 105달러에서 76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단기적인 가시성 결여로 목표 주가 하향했다라면서 대부분 지금 좋진 않은데 워낙 많이 빠져서 좀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 8%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가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1.4%대 약세. 구글 알파벳이 1%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M7 종목은 사실 생각보다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MD라든지 퀄컴도 함께 점차 하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3% 가까이 빠지네요. 인텔 굉장히 아쉬운 모습 현재 이어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현재 맥세븐과 인다이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약간 이슈가 네. 있으니까 제가 모아놨는데 테슬라가 지금 3% 아이고야. 빠지고 많이 빠지네요.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특히 이제 오늘 나온 거는 중국의 판매량이라기보다 네.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 그 상하이 공장에서 출하된 물량과 생산량 요거에 대한 이슈예요. 정확히는 네, 정확하게는. 판매량이라고 보자면은 그래서 출하량이죠. 그러니까 내수에서 판매된 거 플러스 익스포트 수출량까지 합쳐진 건데 네. 요게 좀 오늘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테슬라에는 좀 악재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뭐 확실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안길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 그쵸. DJT와 같은 양상으로 약간 막판에 선거 앞두고 좀 빠지는 네.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봅니다. DJT가 제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6% 빠집니다, 7% 빠집니다 하면서 저희가 방송 들어갈 때 중계 방송 지금 중계 방송했는데 지금 몇 프로게요? 지금 몇 프로입니까? 플러스 4%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직전에 저희 마이너스 7%까지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는 DJT의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흐름이 끝났나 봐.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4% 반등입니다. 참 알 수 없는 DJT.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낮 시간까지는 해리스의 승리로 살짝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러니까요. 오후 시간이 되면서 다시 다시 트럼프의 승기가 또 점쳐진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미국장 초반은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까운 모습, DJT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요. 그 사실 민 주식에 가까운 거니까 민 주식이니까 민 주식이죠, 이제는. 민 주식이니까 이건 네.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그런 상황 속에서 DJT 좀 올라주고 있고 와, 그러면 신기하다. 비트코인은 네. 좀 오늘 빠집네요. 비트코인은 빠집니까? 예,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8% 아하. 빠지면서 68,3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인다이스를 다 모아놨거든요. 네. 다우존스 0.3%, S&P 500 0.3%,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 0.6% 빠지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2.6%인데 네. 저희가 프리마켓 상황에서의 이제 선물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살짝은. 살짝 빠졌는데 뭐 아직은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튈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트로이 온스당 2,75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거래일보다 0.1% 올랐어요. 유의미하진 않다. 다만 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세 불안이라든지 이제 그쵸. 정치적인 불안에 조금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네. 고요. 빅스 지수가 23까지 올랐습니다. 빅스 지수가 5%가 지금 그러네요. 네, 훅 올라온 상태여서 빅스 지수 변동성에 대한 이제 민감성 지수에 대해서 네.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오늘 장세가 될 것 같은데 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선거 이해가 전날이잖아요. 됩니다. 선거 전날은 당연히 불안한 빅스 지수가 올라야죠. 선거 뭐가 전날 플러스 오르겠습니까? FOMC 이틀 반전. 이틀 반전.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럴 만한 어, 지금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네. 이란이 보복을 한다 이런 이런 소식을 얘기도. 또 하고 있으니 네. 5% 근데 좀 많이 급등이긴 하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생각나서 Fear and Greed 지수도 와봤거든요. 지금 일주일 전에 그리드였잖아요. 60점이었는데요. 현재 45점입니다. CNN 한번 볼까요? 네, 지금 1점만 내려가면 Fear에 들어가게 되는 지수로 훅 그러네요. 내려와 있습니다. 45포인트로 네. 지금 피어 인덱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이 많이 정도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 피어로 가야 되는 이게
이렇게 가는 중에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무엇에서 피어를 느끼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그 피어라기보다는 진짜 하락에 대한 피어라기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피어 불확실성에 아닐까요? 대한 피어다. 네. 어, 하락에 대한 피어라기보다는 그렇군요. 네, 뭐 정해진 저는 게 없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간담이 작기 때문에 네. 피어하면 포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샀는데 나는 못 샀어. 요 상황에서만 저는 피어를 느끼거든요. 네.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죠, 공포스럽죠. 그렇게 그때. 3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 일단은 45 뉴트럴 상황에서 네. 피어로 넘어가는 공포 상황으로 음. 시장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9월부터 지금 들쭉날쭉이 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도 빅스 지수와 함께 변동폭이 큰 점 좀 확인을 해 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움직이고 펠로톤 좀 볼까요? 아우, 펠로톤 네, 펠로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많은 IB들에서 의견을 내놨어요. 근데 되게 다 내용이 좋아요. 기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5% 가까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맥쿼리에서 네, 지금 4.4달러대에서 9달러대에 지금 타깃 프라이스를 내놨고요. 네, 트루이스트에서 물론 중립은 줬는데 네. 6달러대에서 10달러대 타깃 프라이스 줬고요. 모건 스탠리, 예, 네. 여기서도 상당히 올려줬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는 3.5달러에서 5달러로 상향한 건데 현재 주가가 지금 7.5달러예요. 그래요? 무슨 일이 난 거죠? 모건 스탠리는 그럼 리포트를 늦게 냈나요? 실적 발표 전에 내야 될 거를 모르겠어요. 오늘 냈나? 네. 뭐 그런 날짜는 좀 느낌인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텔시에서도 목표 주가 5달러에서 9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다들 내놓고 있나 봐요. 펠로톤이 네. 이제 코로나 시대 그 음흠. 이후에 상당히 부진했고 네. 최근에는 펠로톤이 살아 있었나?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펠로톤의 그 존재감이 네. 그닥 이런 없었는데 종목이 있었어? 아니 뭐 이런-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어 이런 요새 느낌. 사람들이 진짜 사이클이나 달리기도 다 나가서 하지. 아 그렇죠. 왜냐면 집 이제 안에서. 증강현실 스레드밀 그러니까 런닝머신 이런 게 또 그때 유행이었다가 네, 네. 집에서 하다가 이게 다 나가서 하면 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뭐 다른 나라 화면 나오는 걸 사서 네. 비싸게 주고 사냐 이렇게 돼서 이제 주가 폭락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금 조금 뭔가 그 네트워크라 그러죠. 네. 뭔가 사람들과 같이 겨루는 음흠. 네트워크 서비스가 좀 잘 되나 봅니다. 거기다가 네. 최근에 코스트코에서 바이크 플러스라는 한다고. 네. 모델을 싸게 이 네. 연말 시즌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서 맥쿼리와 오늘 트루이스트, 모간 스탠리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을 해줬는데 네. 재밌는 건 전부 중립 시장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아웃퍼폼은 확대하거나 아니에요? 아웃퍼폼이 아니에요. 다 오. 뉴트럴이고 모건 스탠리도 마켓 웨이트입니다. 그러면서도 목표 주가는 상향을 했다라는 것은 네. 일단은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뭔가 당장. 단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마도 4분기가 만약에 잘 나와주면 굉장히 터질 만한 주식이다. 있다. 뭐는 있다. 뭐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로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10% 급락하고 있어서 지금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보니까 매출액이 65.5달러, 컨센서스가 19.6달러였고요. EPS가 2.4달러였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굉장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가이던스 상회한 EPS 가이던스도 나왔어요. 상향 조정했고 중앙값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주가 왜 이럽니까? 저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일단 방송 전에 나왔던 낮 시간 나온 건데 이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실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 친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출, EPS 둘 다 컨센 상회했잖아요. 네.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그 3마일 원전, 그 유명한 3마일 원전을 갖고 있어서 MS와 20년짜리 계약까지 했어요. 네. 뭘 잘못했겠습니까? 뭘 아마존이 잘못했습니다. 아마존과 탈런 에너지라는 이 전력 회사가 사실은 앞서서 에너지 규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여기서
이 아마존의 탈런 에너지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네. 차단했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차단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아마존이 탈런 에너지와의 공급 계약, 그러니까 탈런이 이 전력 공급 계약이 6억 5천만 달러 규모인데 네. 상당하잖아요. 네. 한 8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이게 100만 가정에 네. 공급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 전력 회사인데 지역 주민들의 요금이 상향될 수 있다면서 이 전력 관련 에너지 규제 기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탈런 에너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오클로, 네. 뉴스케일 파워, SMR까지 전부 상당히 많이 빠지는 오늘 주가 상황 보실 수가 있어서 오늘 전력사들이 고초를 좀 겪고 있다. 아이고야. 자, 오클로도 함께 보실까요? 오클로 전제 주가가 10%대 급락세. 네, 오클로 10%대고요. 네. 그리고 SMR 볼까요? SMR이 5%대 아이고.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장이라서 네. 이 에너지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 언론사예요. 네.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하는데 네. AWS의 전력 공급을 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아이고야. 아마존의 오늘 주가 약세도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다우가 0.3%, S&P 500도 0.04, 나스닥도 0.1%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행히 엔비디아가 버텨내주고 브로드컴이 1.6%대 상승을 합니다만 지금 테슬라가 3% 가까이 빠지고요. 메타, 구글이 1%대 하락, 애플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2%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만 유가 상승과 함께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함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소비자 단에서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도 약간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색과 빨간색이 빨간색은 이제 엔비디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은데 네. 좀 혼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버크셔가 빠지는 것은 사실은 토요일 날 나왔던 실적 발표가 이제 EPS나 매출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을 멈추겠다, 하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대놓고 했거든요. 그쵸. 그 바람에 오늘 본장에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만 현금만 많이 들고 있는 게 회사는 좋겠지만 투자자한테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액션을 해야죠. 그렇죠. 예. 뭔가를 사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션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오늘 한밤의 미주라 2부로 전해드릴 텐데 2부에서는요.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 제가 조금 준비해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공유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이야기와 엔비디아의 다우 편입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실적 나온 곳들과 오늘 메리어트 실적이 또 나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메리어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텔 체인 메리어트 굉장히 제가 애용했던 곳인데 아쉬운 실적 나왔기 때문에 네. 함께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뵐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